안녕하세요. 저는 원더스 잉글리시 아카데미 조진영 원장입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저희 원더스의 교육 철학과 커리큘럼,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원더스에 와서 배울 수 있는 영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들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원더스는 현재 와이어트라는 4세부터 7세까지 다니는 제 친구들이 다니는 유치원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더스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8학년 친구들까지 같이 이제 학습을 하고 있고, 잉클링스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친구들과 함께 학습하고 있는 영어 독서 토론 전문 학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더스는 아마 서초구에서 어머님들이 그 많은 영어학원 중에서 원더스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유는 아무래도 조금 더 원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그다음에 토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연락 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 설명에 전반적에 걸쳐서 설명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것 외에 이번에 캠브리지 테스톨 코리아 센터로 지정이 돼서 제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같이 항상 이제 양성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올해 겨울부터 저희가 하와이 캠프를 가게 되었거든요. 하와이의 임팩 컬리지와 저희가 MOU 체결을 맺으면서 앞으로 학기 중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배웠던 영어들을 해외에 가서 이제 표출할 수 있게끔 하와이, 영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로 방학을 통해서 캠프를 갈 예정이니까 혹시 재학생이 되면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이제 설명회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 페이지가 항상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 때부터 영어에 노출이 되면서 초등 선행을 시작을 하고 초등 선행을 한 친구들은 사실 중등 내신이 어려울 건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과연 어느 정도 아이들이 수행 평가를 또 잘 해내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확정된 고교 학점제를 얼마나 더 잘 준비할 것인지,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선택을 하고 자기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제 학습을 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수능이 조금 중요한 시대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가 가는 시점에는 IB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IB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부모님도 계시고 아니신 부모님도 계실 것 같은데, 설명에 또 잠깐 설명드리면 IB는 1968년도에 스위스에서 시작된 이제 시험이고요. 현재는 미국, 이제 프랑스 대입 이제 시험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많은 학교들이 미국의 SAT와 같은 객관식 정력 평가가 아닌 구술 중심의 논리력과 사고력을 묻는 그러한 이제 대입 시험을 많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교육부와 어떤 서울, 경기, 충남, 부산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좀 더 뚜렷한 방법을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를 갈 때쯤이면 사실 제가 봤을 땐 수능보다 좀 더 IB 쪽이 더 기울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IB는 어떤 특정 교과 과정이라기보다는 비판적 사고와 표현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이렇게 나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토론,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같은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말을 잘하고 글을 잘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배경 지식을 쌓으려면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이제 배우는 것들은 너무 당연히 중요하겠죠. 픽션뿐만 아니라 논픽션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쌓아서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IB의 가장 큰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나중에 후에 IB라는 얘기를 듣게 되더라도 어머니들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문해력을 중시하는 이제 학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해력에 대한 그런 영상을 많이 보는데 이번에 조승현 작가가 이제 강연한 영상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 융합 인재를 키우는 데 있어서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도 매번 상담 때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워낙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설명해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영상에서 비판적 사고를 굉장히 쉽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비판적 사고란 즉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학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비판적 사고라고 합니다. 즉 비판적 사고는 엄청난 콘텐츠라든가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내 얘기를 말할 수 있는 용기 자체가 비판적 사고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희 세대도 그랬지만 아직도 아이들이 뭔가 글을 읽고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는 거에만 아직까지도 그런 좀 학습을 하고 있고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설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이제 문제를 풀어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 즉 옵저베이션을 적어오고 그다음에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와서 그런 질문과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토론을 하는 게 저희 원더스의 가장 코어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영어 독서 토론이라 하면 읽고 이해하고 토론하고 이제 글을 쓰고 하지만 요즘에는 많이 발전이 돼서 읽고 이해하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하지만 저희 원더스에서는 아이들이 읽고 먼저 스스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토론하고 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스텝 2랑 이렇게 뚜리가 바뀌게 되면 일단 선생님하고 같이 이해를 한 친구들은 집에서 혼자 생각할 때 그 선생님이랑 토론한 내용 그 토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각이 거의 다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건 좀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와 용기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란 즉 독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내 지식으로 녹여서 나의 어떤 생각 을 합쳐서 이제 마무리하는 게 통찰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한 예로 어머님들께 이런 그림을 보여드려요.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고 "What do you see?" "어머니 뭐가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님들이 대부분 동물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같은 그림을 주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1 번처럼 "Name three things that dogs are sitting 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강아지들이 앉아 있는 게 뭐 소파, 뭐 워싱머신, 뭐 리프리지레이터, TV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의 문제는 뭐냐면 이 동물들이 이미 dog이라고 질문에서 인제 명시했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이 동물이 강아지가 아닌 다른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면 아이들은 동물만큼 고양이, 늑대, 쥐라고도 많이 하고요. 실제로 아이들은 동물을 보는 눈이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강아지보다는 캣이나 늑대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 강아지들이 뭘 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냥 뭐 TV 아니면 뭐 sun 아니면 뭐 moon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예요? 이 강아지들이 무엇을 보고 있다, 보고 있다라고 이미 명시해 줬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동물들이 뭔가 보고 있다는 거 외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들은 강아지들이 "Dogs are waiting for something." 아니면 "Waiting for teachers." 이렇게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얘네가 여기를 방을 좀 메시하게 만들어서 지금 혼인하고 있다. 벌 서고 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얘네가 지금 여기가 홍수가 나 가지고 얘가 구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간혹가다 남자친구 중에서 모든 걸 숫자에 연관해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 강아지 숫자를 세요. 그래서 "There are 11 dogs."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보는 친구들. 그래서 여기 냉장고 옆에 보시면 "Something is written here." 뭔가가 여기 적혀져 있다. 그리고 여기 TV가 unplug 돼 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 좀 왼쪽에 끼다른 테이블에 강아지 2마리가 있죠. There must be a family. 그럼 mommy and the baby 그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그 강아지를 보고 "He's got a most pointy ears."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흔히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저희가 그림이나 글을 읽더라도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1, 2, 3번 같은 질문의 대답을 다 같이 다룬 다음에 아이들한테 너네 이 그림이 어떤 것 같아?" 물어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다 똑같은 대답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강아지들은 선을 보고 있다. 강아지들은 문을 보고 있다. 강아지들은 TV를 보고 있다. 영화를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뭘 보고 있는지만 바뀌지 그 다른 것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원더스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이해하고 토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그게 저희 코어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전 정세승 교수님을 굉장히 제가 존경을 하는데 정세승 교수님이 한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 보고 제가 '이거 완전 우리를 이렇게 보고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챗GPT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뭘까요?"
저는 잘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챗GPT를 사용해 보신 부모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챗GPT에서 우리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어떻게 질문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거예요. 근데 저희 언더스에서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아이들이 소설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오는 게 옵저베이션,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그 챕터에서 궁금한 점을 적어오는 게 과제예요.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와서 친구들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 대답해보고 생각을 공유하는 게 저희 커리큘럼인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되게 좀 그래, 너무 우리가 소설을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읽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그 원더풀 수업에서는 미교와 이제 소설 두 가지의 리딩을 하고 있는데, 미교는 아무래도 이제 연령과 레벨에 맞는 필수 어휘 습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책이기도 해요. 물론 스토리도 좋긴 하지만, 미교도 교과서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 공부할 중등, 고등 교과서도 다 이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원서에서 이제 미교에서 쌓아놓은 그런 어휘적 실력들은 나중에도 충분히 아이들이 교과 과정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미교는 정확하게 읽고 문제로 풀어내는 스킬을 배우는 게 리딩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설은 픽션만 있는 반면에 미교에는 픽션, non-픽션 두 가지의 장르가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다양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미교 같은 경우는 결국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객관식이든 주관식이 나와서 아이들 스토리를 잘 정확하게 이해해서 문제로 풀어내는 능력이 중요한 리딩이고요. 소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점대부터 저희가 6점대, 7점대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소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질문이 없어요. 이렇게 넘버링만 있죠. 여기서 옵저베이션 에비던스는 자기가 읽은 챕터에서 자기가 느낀 점, 자기의 생각을 적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챕터를 읽더라도 아이들 생각은 굉장히 다르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이들이 챕터를 읽고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적어오는 거죠. 이게 소설의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딩은 미교 50, 소설 50 이렇게 50대 50으로 진행이 되고요. 한 달이 4주라고 생각하면 2주는 소설, 2주는 미교, 2주는 소설, 2주는 미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주세요. 어떤 리딩 수업 말고도 그래머랑 라이팅에 대해서 어떤 아이들이 정확하게 문법을 사용하고 라이팅으로 또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테크닉 기술적인 부분도 함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그래머 같은 경우는 암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초등 시기에는 막 이게 뭐 수동태다, 뭐 주어가 어떻게 와서 분사구 이런 거는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냥 영어식으로 문법을 배워서 약간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 나중에 아이들이 중고등 가서도 어떤 한국식으로 문법을 했을 때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교를 통한 인텐시브 리딩, 그다음에 소설을 통한 익스텐시브 리딩, 그리고 그래머와 라이팅 수업도 함께 병행이 되고요. 미교나 소설에서 모든 게 이렇게 어휘 단어 리스트 나오고 선생님하고 같이 테스트 보기 때문에 어휘 학습도 같이 되면서 저희가 100% 원어민 교포 선생님 수업을 진행되다 보니까 그 스피킹, 리스닝도 함께 진행이 되는 완전 학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제를 보면 소설은 저희가 2점대부터 5점대, 6점대까지 쭉 이렇게 라인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애니멀 팜이라던가 노인과 바다 이런 책도 쭉 읽고 있고요. 미교 같은 경우는 원더스를 사용해서 저희가 4점대까지는 원더스를 하는데 그 5점대부터는 미교를 하지 않아요. 이유는 영어도 영어지만 너무 미국 역사와 문화가 이제 많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공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더스는 4점대까지 하고 토플 주니어로 바로 올라가는 연령 친구들이 있고, 그 중간에 너무 토플 주니어가 들어가기가 너무 이르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논픽션 책을 또 중간에 같이 넣어서 소셜 스터디스나 사이언스 같은 그런 주제 내용의 이렇게 논픽션 주제를 이제 같이 아이들과 읽고 있습니다. 문법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영어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체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한 5학년 한 12월쯤에는 한국말로 문법을 이제 풀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5학년 11월까지, 3분기까지 영어식으로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체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 한국말로 했을 때 아이들이 암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국 문법이 들어가기 전에 영어 문법이 잘 잡혀져 있으면 아이들이 아,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라이팅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 따라서 센텐스부터 어떤 문단, 그다음에 에세이, 또 이제 에세이가 어느 정도 탄탄해지면 다양한 형태의 에세이를 작성하는 그러한 과정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리스닝 같은 경우는 원더스 미교 자체가 토플 리스닝은 이제 리스닝 프로젝트가 있는데 원더스는 리스닝 프로젝트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어떤 딕테이션이나 컴프레hen션 그런 활동을 같이 해서 좀 부족할 수 있는 리스닝을 보완해 주시고 계시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보통 소설 수업에서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이왕이면 어떻게 소설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저희가 분기마다 다양한 활동들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교재 라인업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소설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미교도 4접대까지. 그 다음에 토플 주니어로 넘어가는 거. 문법 같은 경우는 5학년 11월까지는 영어 문법으로 진행이 되고 5학년 12월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한국식 문법으로 저희가 수업을 해서 그래도 아이들이 6학년 졸업할 때는 그래도 중학교 3학년까지 과정을 마치고 갈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라이팅도 아까 이제 센텐스부터 패러그래프, 에세이까지 가는 과정이고요. 제가 어머님들이 4학년이나 5학년 정도 되면 원장님 언제까지 원더스 다니고 내신 학원을 가야 되나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조금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저희가 그냥 5학년 때 그냥 아이들이 전혀 내신을 하지 않은 친구들한테 그냥 저희 5학년 그냥 중간 레벨 친구들한테 제가 이런 그런 모의고사 아니라 여기 근처 학교,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시험지를 풀려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게 중학교 시험지를 하니까 굉장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지금, 네모칸에 있는 지문을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쉬워하는데, 아이들이 틀리는 문제가 뭐가 있냐? 답을 2개 찾는 거예요. 이거는 참 수학에서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어, 잘 보는 그런 요령도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보기가 A, B, C, D, E가 그 중에서 4개가 맞고 하나가 틀려서 이 중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하면 아이들이 잘하는데 어떤 중능 내신은 5개가 다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용법이 다르게 쓰인 하나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는 명사절 용법이고 하나는 형용사절 용법으로 쓰인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걸 모르면 그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래도 이제 6학년 졸업을 하기 전까지는 한국 문법을 조금 해놓고 가면 중등 내신에 훨씬 더 아이들이 잘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한 2028년도 대입 개편안을 보시면 많은 변화가 있죠. 사실 9등급에서 내신 5등급제로 바뀐 거. 아이들한테는 너무 좋은 소식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할 부분은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IB 설명드렸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서논술형이 점점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머님들이 중등 교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등에는 이런 문법들이 있는데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지금 아이들 배우고 있는 비동사의 현재, 과거, 시제들 그다음에 2학년 때 그게 또 나오고요. 3학년 때 또 나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영어를 잘 이제 유지해 놓은 친구들은 사실 중등 내신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프라인 그 학원에서 하는 그런 리딩 중에서도 미교, 소설, 그 다음에 문법 라이팅, 복회 외에 온라인 라이브러리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라이브러리는 굉장히 좋아요. 일단 첫 번째로 다독을 위해서 좋고요. 저희가 수업이 워낙 정독이다 보니까 다독을 병행하면 아이들이 더 많은 실력을 쌓을 수 있을까 좋은데 또 하나 좋은 점은 이게 원서가 점점 어려워지고 두꺼워지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점점 더 많은 양의 글을 읽어내야 되는데 버거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읽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 나 소설도 읽어야 되는데 또 온라인으로 또 글을 읽으라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들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책을 이제 펴놓고 그 책을 열어놓고 음원을 누른 다음에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자기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게 장점이고 또 다른 진짜 장점은 뭐냐면 이게 아이들이 내가 읽는 속도로 따라가게 되면 사실 이게 책이 진도가 많이 안 나갈 수가 있는데 음원 속도에 따라가기 때문에 눈이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이게 속독의 훈련 중에 하나가 눈 훈련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있는 책들도 훨씬 더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 다독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인제 아이들이 점점 더 어렵고 두꺼운 책을 읽기 위한 준비 단계로 같이 병행해 주시면 매우 좋기 때문에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이 책을 읽고 퀴즈를 풀어오면 원에서 스티커를 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베스트 리더를 뽑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그런 거에서 좀 동기부여도 잘 되고 어머니들이 집에서만 시켜주시는 것보다 잘하니까 등원하시게 되면 그 부분도 선생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다독도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소설을 재밌게 읽을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로 원서를 읽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 뭔가 즐거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아이들이 다리에 대한 어떤 책을 읽었으면 스스로 다리를 만들어서 이제 팀별로 그래서 이제 추 대신 저희가 물병을 달아서 가장 오래 버티는 이제 다리의 팀이 승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퍼펫쇼처럼 아이들이 직접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이제 퍼펫쇼를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제 발표해보는 프레젠테이션 같은 활동들도 많이 하고 왼쪽 같은 경우는 레모네이드를 이번에 읽은 친구들이 실제로 저희 학원 앞에 이제 1층 길거리에서 레모네이드 스탠드를 만들어서 길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레모네이드를 판 적이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소셜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였는데 엄청 아이들한테 반응이 좋았고 오른쪽에 이제 라이팅 프로젝트 중에서 엔딩 스토리 쓰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소설책에서 마지막 챕터를 저희 다 스테이플로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못 보게 만들었죠. 근데 아이들은 일단 못 보게 만드는 순간부터 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책을 일단 엄청 재밌게 읽고요.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스테이플을 찍은 거를 열어보지 말고 너가 직접 엔딩 스토리를 적어봐라. 그런 다음에 오리지널 엔딩 스토리를 한번 비교해봐라 했더니 애들이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진짜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스테이플을 그러니까 뜯어버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실제로 따로 엄마한테 부탁해서 이 책을 새로 산 거예요. 사가지고 그 엔딩 스토리를 보고 온 친구도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이런 걸 너무 재밌어 한다는 거죠. 결국에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좋은 경험과 추억을 통해서 아이들이 원서 읽는 거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재밌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해서 내년에도 더 많이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하는 그런 학습 외에 학습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1년 동안 아이들이 영어학원에 와서 책을 읽고 맨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들도 뭔가 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더스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숙제나 인제 참여를 잘했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스탬프를 주시고 그 스탬프를 매 3 개월마다 마켓데이 때 달러로 바꿔서 그거를 인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이렇게 쇼핑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원내에서 저희가 스피치라든가 이제 라이팅 행사도 많이 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상장과 이제 메달도 주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인제 국내에서 진행하는 그런 스피치 대회도 저희가 매년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나중에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간 일정을 보면요. 저희가 그래도 여기 보면 학원치고는 행사가 굉장히 많은 학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근데 이 일정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아이들의 공부 체력이나 패턴에 맞춰서 저희가 인제 쫙 짜는 건데 3월 달에 신학기 개강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4월 뭐 6월 기간에는 저 게임을 통해서 골든벨이나 스펠링 비 같은 게임을 통해서 재밌게 학습을 하는 게 인제 첫 번째 목표고요. 근데 5 월쯤 되면 아이들이 좀 뭔가 날씨 나른하고 좀 지쳐요. 그러면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 때 뭐 마술쇼라든가 다양한 좀 재미있는 아이들 쇼를 보여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 개월에 한 번씩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마켓데이를 진행하고 있어서 또 그 재미에 아이들은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하죠. 7월 달에 8월 달에는 이제 2달 동안 저희가 영어 인제 방학 특강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캠프 말고도 원내에서 하는 특강은 저희가 스피킹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그런 특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다른 과목보다는 스피킹에 인제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평상시에. 그래서 방학 때 아이들이 스피킹을 많이 해서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방학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피치 대회 저희가 매년 7 월에 헤럴드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우리 친구들이 멋있게 한번 또 인제 스피치를 해 보는 경험도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8 월에는 내년에는 제가 영국 보딩 캠프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차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2 학기가 시작이 되면
인제 할로윈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로윈 대신 북페어 같은, 올해는 저희가 북페어를 진행을 했는데 다양한 행사를 또 아이들과 함께 의미 있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월에는 저희가 원내에서 진행하는 라이딩 콘테스트,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1월, 2월에는 또다시 이제 겨울방학 특강과 또 해외 캠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희가 1 년의 연간 계획이 이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요거 보시면서 '아 요때쯤엔 요걸 하겠다.' 해서 아이들하고 얘기 나눠 주시면서 "이걸 한번 참가해 봐."라고 격려해 주시면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과 인제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방학에는 사실은 저희가 비재원생들을 상대로 요즘에 이제 정규반에서 하는 영어 독서 토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셔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 때는 영어 독서 토론을 진행을 하고, 하지만 평상시에는 스피킹을 쪼끔 더 위주로 하는 그런 수업을 많이 한다는 거. 오른쪽이 그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저희 인제 인스타그램이나 인제 그런 데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그 세바시 대학 그 강연에 참가를 인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는데, 그렇게 인제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스피치도 좋은데 중요한 건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아이들하고 한번 이렇게 진짜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끄집어내서 그걸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완성본을 만든 다음에 직접 아이들이 좀 연습을 해서 우리끼리 만드는 어떤 주니어 세바시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뭐 안내 받으시거나 데스크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개월마다 저희가 리포트 카드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인제 1년 동안 그 분기 동안 했던 그런 성적표와 함께 담임 선생님 코멘트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그다음 분기에 아이들이 읽게 될 소설 리스트랑 저기가 줄거리가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걸 드리는 이유는 어머님들이 집에서 아이들한테 "너 책 읽었어?"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뭐 어떤 쥐 이야기던데 어떤 얘기야?"라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아이들이 그래도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 있거든요. 부모님의 관심만큼 또 아이들은 좋아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책이 어떤 책이 있는지 모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줄거리라도 아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니 꼭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원더스에서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하는 정독과 사고력 수업, 그리고 아까 소개해 드린 온라인 라이브를 통한 다독, 요 두 개가 같이 병행이 되면 아이들의 리딩 실력은 문제없이 쭉쭉 따라갈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인제 학원을 이제 다니면서 즐거워야 되니까 어떤 학습적인 즐거움, 그다음에 어떤 재미적인 즐거움까지 저희가 함께 챙겨서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해외 캠프 혹은 방학 특강 요런 부분들도 인제 방학 때마다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 학년 12월 4 분기부터는 아이들 내신 대비를 위해서 한국 문법을 진행하고 있고, 근데 한국 국내 중을 가지 않고 국제 중학교라든가 인제 외국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그대로 또 영어 문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5 학년 4 분기 때 이렇게 영어랑 한국어로 나눠진다는 거,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커리큘럼 설명회는 마쳤고요. 사실 우리 아이의 반 레벨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그런 AR 지수에 따라서 학년별로 약 한 4 개에서 5 개의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레벨 테스트를 보신 다음에 인제 최종 결과를 받아서 인제 반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커리큘럼 상담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원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